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미 해군이 정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자, 미 해군 항모 20척 체제로 갑니다. 이런 예상인데요.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전 세계를 뒤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미 해군의 모습, 들어온 소식 지금부터 브리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군이 차세대 항모 전단 구성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3월 10일 현지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3월 11일 브레이킹 디펜스에 보도가 됐는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 해군이 미래 항모 2030TF로 명명된 연구단을 다음 주에 발족할 것이며,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배치 중인 차세대 잠수함과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부터 미래 항모가 어떻게 생존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6개월간 실시할 것이다. 이 사업에 정통한 두 소식통들은 미 해군이 2030년 이후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군 건함 사업의 의사결정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가 차세대 항공모함의 형태와 성능, 건조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무들리 미 해군청장은 현재 계획된 4척의 포드급 외에 이 항모를 추가로 건조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미 해군 미래 전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연구 TF를 지금 만들겠다. 6개월 동안 앞으로 미 해군이 항모 전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정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3가지 안을 연구 용역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일단 3가지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픽을 할지 아니면 그 3개를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안을 도출해 낼지, 아무튼 이 미래 항모 2030TF에서 앞으로 정말 이 미 해군이 어떤 항모 전력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랄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공모함인 제랄드 포드는 이미 전력화 작업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항공모함 존 F 케네디, 세 번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건조 중이거나 지금 건조 작업 전력화 작업 중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함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되어 있는 4번째 함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계약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건조할지 안 할지, 또는 건조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완전히 지금 미국의 항모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전면 재검토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이 연구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미국의 어떤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일단 적성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량 배치입니다. 장사정,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보급 확산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르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뚱펑 ZF죠. 뚱펑 17에 들어가는 그 활공탄두 극초음속 무기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확산 추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역시 적성국의 신형 잠수함이에요. 적성국 수중 전력의 질적 양적 팽창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는 러시아의 야센급 공격 원잠이 나와 있는데, 이런 원잠들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조용해지고 성능이 더 강화됐다. 중국 같은 경우도 093의 개량형, 이런 것들은 수준이 좋다. 그래서 우리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리튬 이온 잠수함 보급 확대. 이거 이제 재래식 잠수함인데, 지금 일본의 오류함이 이제 리튬 이온 잠수함 스타트를 끊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장보고 3 또 역시 이제 리튬 이온하고 이렇게 AIP하고 병렬로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리튬 이온이 보급화되면 더 조용하고, 그리고 더 오래 자망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잠수함이 늘어난다. 즉 위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있다. 적성국이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에 J-20 스텔스기죠. 그 J-20이 탑재가 확정됐다. 그리고 러시아도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유력하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이 경항공모함 보유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돼서 미국의 해군력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격차를 다시 버려야 된다. 이런 시대 요구죠. 그래서 변화하는 이 작전 환경에 따라서 항모 11척도 빠듯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시대에는 항모가 1척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와서 이제 항모가 11척이 되었죠. 그런데 그 11척도 빠듯하다. 왜냐? 이제 전 세계 지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한반도 그리고 중동 이 지역에는 항모 한 척씩을 상시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다, 상수. 그러면 나머지 9척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 한반도와 이 중동 지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한 척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두 지역을 상시 배치되어 있는 이 두 지역을 백업하는 예비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척이 이 두 지역 때문에 묶인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출동을 하기 전에 컴투엑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모가 한 척이 쑥 나오는 게 아니라 항모가 있으면은 거기에 전투기들이 와서 탑재를 하고 다 전투기들도 따로 이제 전투 비행단 소속의 비행대대들이 있죠. 자, 이번 출동할 때는 A 비행대가 가, 그리고 B 비행대도 가, 그리고 이제 대잠 전력은 C 헬기 비행대가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편조를 묶습니다. 그리고 군함들은 몇 전대 니들이 갖다 붙어, 그리고 순양함은 니들이 갖다 붙어, 잠수함은 너가 붙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개의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룹 항모 전단을 꾸리게 되는데 이 꾸린 전단들이 손발을 맞춰야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항모전단이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바로 너 바다에 떠 있으니까 바로 전쟁해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제 손발 맞춰보는 시간,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개월씩 6개월씩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 앞에서 6개월씩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휴식해야죠. 휴식할 동안 또 정비해야죠. 예를 들어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 7개월 동안 이 원자로 관련된 이 핵 폐기물 관련한 수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야전 정비들, 또 간단 정비들, 상정비가 아니고 오버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수리, 정비, 휴식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또 이제 한 세 척이 필요하죠. 삼직제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처럼 아예 선체를 잘라가지고 원자로를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 이 연료 교체 작업을 하는 게 또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모가 11척이 있어도 이게 빠듯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이나 한반도 지역에 하나의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면 나머지 한쪽 지역에 한 3대 정도의 항공모함을 집중시킬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막 사건이 터지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자, 여기 대만이죠. 그리고 남중국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이 지역에 아주 그냥 화약고죠. 그리고 흑해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또 베네수엘라 언제 미국이 군사력 투입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항모를 투입해도 내일 당장 항모를 투입해서 작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만큼 지금 산재해 있다.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에는 상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항모 11척이 빠듯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국은 전력을 증강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더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가지 그룹에서 이렇게 연구를 따로따로 했는데 이 3가지 그룹들 중에서 하나를 픽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3개의 안을 섞어서 할지는 모릅니다. 이 2030 항모 TF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3가지 안은 이 연구 영역들을 한 건데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있어요. 항모 대량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공통점이 있고 따로따로 이제 차이점은 큽니다. 제법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데 미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라는 연구소에서 마련한 연구안입니다.
이거 이제 통상 동력 방식의 5만 톤급 캐터바 항모 대량 건조하자. 그리고 차기 호위함 즉 FFGX 방공 능력을 강화해서 미니 항모와 편조해서 운용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들이지 않습니까? 슈퍼 캐리어들이 니미츠급 그리고 포드급 이런 게 핵 추진 항공모함인데 이거를 스탑을 시키고 제랄드 포드 내측에서 스탑시키고 통상 동력 항공모함 5만 톤급 항공모함을 대량 건조하자. 그래서 총 20척 정도의 항공모함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톤급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샤를 드골 항공모함보다 좀 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보다는 약간 작고 뭐 이런 정도의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그렇지만 퀸 엘리자베스처럼 스키 점프대 방식이 아니고 사출기 방식으로 쏘아주는 그래야 조기 경보기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캐터바 방식의 항모를 대량 건조해서 한 16척 건조하자. 그리고 슈퍼 캐리어는 이 4척 포드급 4척에서 스톱시키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2030년, 2040년, 50년대에는 슈퍼 캐리어는 4개 나머지는 전부 5만 톤급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미 해군이 이제 안 좋아하죠. 왜냐? 슈퍼 캐리어를 좋아하죠. 미 해군은. 그렇지만은 5만 톤급 캐터바 방식. 이건 또 이제 미 해군이 선호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마련해놓은 안은 또 이렇습니다. 노후 항모를 개량하자. 그러니까 니미츠급 이거 퇴역시키지 말고 개량해서 계속 쓰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통상 동력 항공모함 그러니까 과거에 키티워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키티워크 같은 그런 통상 동력 항공모함을 2척을 또 따로 만들자. 새로 신형으로 만드는데 과거 키티워크만큼 그렇게 큰 거 말고 퀸 엘리자베스 영국의 그래서 한 7만 톤 정도 되는 통상 동력 항공모함 2척 만들어서 가격 좀 다운해서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 14척 체제로 가자. 그 대신 이렇게 돼도 항모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미사일 256발 그리고 레일건 포탄 1000발 장착한 레일건 이런 아스날십을 대량 건조해가지고 전투를 하는 방향으로 해군 함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스널십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미 해군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해군 연구소와 랜드 연구소가 합동으로 연구한 안입니다. 요거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거를 섞은 안이 되지 않을까. 통상 동력 방식 5만 톤급 이거 섞은 안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F-35B를 탑재하는 4만 5천 톤급 경항공모함을 10척 이상 건조하자. 그래서 기존 항공모함 전단에 경항공모함 한 척 그리고 FFGX 이 호위함이죠. 이거 2척 추가해서 전력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항모전단 슈퍼 캐리어 11척 외에 다시 이 4만 5천 톤급 경항공모함을 10척 이상 건조해가지고 항모전단을 슈퍼 캐리어 하나, 그 니미츠급 그리고 포드급 항모 하나 거기다가 4만 5천 톤급 경항공모함 하나 갖다 붙여서 항모 2척 체제로 완전히 대함대를 만들자. 이게 지금 미 해군과 랜드 연구소의 안이에요. 그래서 뭐 미 해군하고 랜드 연구소가 했으니까 뭐 이게 조금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러나 4만 5천 톤급 항공모함이 이 지금 아메리카급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이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가 없지요. 또 전투기 같은 경우도 이 수직이 착륙 버전 이거 외에는 즉 F-35B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미 해군이 앞으로 지금 구상 중인 6세대 전투기 그리고 그 MQ-25 같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캐터바 사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미 해군이 2040년, 2050년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함대를 구성해서 따로따로 작전을 하기에는 사실은 모자라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러한 방식에다가 이 통상동력 방식 5만 톤급 캐터바 항모, 재래식 항모 5만 톤급짜리 이거를 갖다 붙여서 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해군 TF-2030이라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자, 이런 안이 지금 나와 있고 이거를 선택을 할지 섞을지 이제 지켜볼 일이 남았습니다. 6개월 후에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본격화되는 강습 상륙함의 경항공모함 화입니다. 이게 이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데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후속 모델로 전력화가 진행 중인 45,000톤급 강습 상륙함인데 상륙정 수용 공간인 웰덱을 없애고 항공기 운용 능력에 중점을 둔 상륙함으로 재해 임무 투입 시에는 F-35B 전투기 20대와 헬기 24대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항공모함이에요. 45,000톤. 45,000톤이면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하고 덩치가 같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메리카급은 이 밑에 이 내부 공간을 상륙정을 실을 수 있는 공간 다 없애버리고 아예 전부 다 항공기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납고 수리시설 또 보급소 이런 것들로 다 꾸며놨어요. 완전히 항공력. 그런데 그 항공력을 헬리콥터 위주로 운영할지 아니면 이제 전투기 위주로 운영할지 이거는 임무 투입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게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인데 지금 1번함 전력화되어서 우리 지금 7함대로 왔죠. 그래서 사세보에 있습니다. 2번함 지금 이제 전력화 작업 중이고 3번함 건조 중이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원래 8척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 때도 역시 이 아메리카 상륙함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F-35B를 활용한 이 제해함 위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아메리카급을 이제 완전히 바꿔서 아예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해버리자라는 안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CG인데 이런 식으로도 개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경항모 CV 라이트 대량 건조. 그래서 아메리카급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밑에가 이제 아메리카급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개조해가지고 마치 일본이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해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여기 전방에 보면 사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서 사출기로 전투기를 띄우고 여기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를 장착해서 여기에서 이제 착함을 시키고 이제 이런 방식 이제 이렇게 개조를 하자. 그래서 슈퍼캐리어 11대 11척 그리고 아메리카급 그래서 45,000톤급 이 캐토바 방식, 사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캐토바 방식. 그래서 고정익 전투기 24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10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20척 이상의 항공모함으로 가자. 이제 이런 안인 거죠. 미 해군이 가장 선호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호위 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니 항모의 호위 전력으로 대량 건조 예상되는 FFGX입니다.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CG 그러니까 순양함이 있죠. 타이콘데르가급 순양함 그리고 DDG 그러니까 구축함이 있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그 밑에 이제 호위함 새로 사업을 하는데 FFGX죠. 이게 바로 4세대 호위함 사업인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연안전투함 즉 LCS 사업을 대체하는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입니다.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A급 구축함의 절반 가격으로 고성능 호위함을 다량 획득하는 사업인데 오는 2030년까지 20척 이상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상 배열 레이더 갖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6 AMDR 들어가는 그것을 간략화한 버전인데 지금 뭐 방공 능력으로 따지면 현재 스파이 1F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해요. 한 10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BMD 즉 탄도미사일과 교전할 수는 없지만 함대 방공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가격을 무엇보다도 이제 싸게 만든다. 그래서 한 5, 6천 톤 정도의 덩치.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20척 확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량 건조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전단마다 순양함 그리고 알레이버 구축함 그리고 이 FFGX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물량을 많이 해서 왜냐 알레이버 플라이트 3A 이게 이제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물량을 좀 맞춰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위 전력들이 많아야 되니까 항모가 20척이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그 탄도탄은 여기갈 수 없지만 가격이 싼 방공함을 다량 건조하자. 이런 안이 바로 이 FFGX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이미 스타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항모 호위 세력을 확충하자라는 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355척 함대 구상.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함대 355척으로 해군력 가겠다. 왜냐? 우리가 오바마 시대에 해군력이 축소돼가지고 이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위상이 지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해군력으로
이 위세를 떨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해군력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355척의 해군력을 가지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 해군의 군함이 한 290여 척 됩니다. 아직도 한 60척 정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60척 정도를 더 만들려고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FFGX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공모함이 한 20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항모전단 그러면은 항모 한 척, 그리고 이제 항모 타격전단이죠. 항모 한 척, 그리고 이 수중에 핵잠수함, 공격용 핵잠수함 한두 척, 그리고 그 주변에 순양함 하나 또는 둘, 그리고 이제 이지스 구축함 3척 또는 4척,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커 그룹이 꾸려지는데, 이게 과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의 직후의 그런 어떤 원정 타격전단, 항모 타격전단이 아니고 원정 타격전단,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미니 항모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한 10척 이상의 대함대를 꾸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또는 중동 같은 이런 완전히 강력한 분쟁 지역에는 항모전단을 확 투입하지만 뭐 굳이 이 정도 안 가도 해결되는 지역들에는 이제 이 미니 항모,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미니도 아니죠. 45,000톤이면 미국은 미니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경항모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재해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항행의 자유작전 이런 거, 그런 경항모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뭐 중국하고 붙어도 이기니까. 그런 것들 전면전이 아니라면 이런 경항모를 보내고,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슈퍼 캐리어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인 355척의 해군 함대 전력을 가자. 이제 이런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런 안이 패스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선거 공약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오바마 정부 시대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이런 안이 또 삭감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이번 미국의 대선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내에 이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대선하고 딱 겹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이 안이 패스가 되고 정말로 20척의 항모 체제로 간다면 지구상에 앞으로 최소 100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우리하고 정말 동맹국인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아까 그 세계 지도에 있는 표에서 봤듯이 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시 배치를 해주고 있는, 전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 이 모습들 보면, 뭐 물론 우리나라를 지켜주면서 미국의 이익도 있겠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딱 고정 배치하는 그거는 에너지 수송 때문에 한다는 것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왜 딱 해줄까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